잠깐, 얘가 뜨는데요? 오늘 사용할 메인 소재는 이겁니다. 물론 진짜 돌은 아니고요. 가까이서 보면 조금 장난감 같기도 한 레진 장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살아있는 수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멋진 수초왕을 만들기 위해선 돌과 유목 같은 좋은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좋은 소재가 무엇인지 고르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특별한 소재 없이 멋진 어항을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오늘 사용할 어항은 사모슬림이라고도 불리는 크기의 어항입니다. 깊이감 있는 웅장한 레이아웃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늘처럼 중앙에 메인 소재 하나를 두고 앞뒤로 수초를 채우는 단순한 구도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어항 크기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모스인데요. 활착용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스 중 하나예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으면서 자랐을 때 모양도 예쁜 수초입니다. 다음은 부세파란드라라고 부르는 수초인데요. 줄여서 부세라고도 합니다. 부세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웨이비 그린이라는 종류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수초를 더했을 때 이 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조직배양 수초는 물에 가볍게 헹궈서 뿌리에 묻어있는 개를 제거해 줍니다. 부세는 돌에 활착해서 자라는 수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돌에 고정시킬 겁니다. 수초 본드는 수분과 반응하면서 굳기 때문에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수초는 돌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는 쪽에 포인트처럼 붙여줄 겁니다. 뿌리 한쪽에 수초 본드를 살짝 바르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초간 꾹 눌러줍니다. 뿌리 쪽에 바르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본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수초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주변이 하얗게 보여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는 안쪽으로 바르는 게 팁입니다. 부세만 붙여놔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여기에 모스라는 수초를 더해주면 돌과 부세 사이의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모스를 작은 조각으로 찢어주시고 부세들 주변으로 조금씩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빈틈없이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돌의 질감을 남겨두고 나중에 모스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을 채우게 하는 편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수초가 마르지 않게 중간중간 물도 적셔줍니다. 이제 제법 진짜 돌 같은 느낌도 나죠? 수초를 심기 전에 물로 소일을 충분히 적셔줍니다. 소일이 물을 머금으면 무거워지면서 핀셋으로 심은 수초를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뒤쪽으로 심을 수초는 로탈라 마크란드라 그린입니다. 밝은 연두빛이 나는 색감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초입니다. 수초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촘촘하게 심어줄 겁니다. 처음 세팅할 때 수초를 많이 심을수록 물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만큼 악성이끼가 끼어들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잠깐, 얘가 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가짜돌이고 가운데가 텅 비어있기 때문이지요. 앞쪽까지 수초를 심고 물을 채웠다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돌 내부에 있는 공기를 모두 뺐다면 다시 정위치에 두고 돌의 경계면을 소일로 덮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빼면서 수면에 떠있는 부유물도 같이 제거해줍니다. 소일로 세팅한 어항은 이렇게 100% 환수를 한번 해주시면 악성이끼 발생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 수초는 노치도메라고 하는데요. 세잎클로버 모양의 잎을 가진 귀여운 정경수초입니다.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우실 수 있고요. 위로 자라기보다는 바닥을 타고 옆으로 뻗어나가서 관리도 쉬운 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심겨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기를 계속 뻗으면서 빈 공간을 가득 채워줄 거예요. 조명은 가성비 좋은 산마 그로우라이트를 달아주었습니다. 수초를 쉽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CO2는 필수입니다. 산마 미니고아비탄 프로를 주문하시면 누구나 간편하게 CO2를 공급하실 수 있어요. CO2는 2초에 한 방울씩 조명과 함께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초를 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쯤은 눈 감아주는 편이긴 한데요. 노치도매가 선을 넘는 건 못 참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스 사이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떼어내다가 모스까지 같이 뜯겨나갈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마자 물귀신처럼 모스를 붙잡고 같이 나가네요. 선 넘는 노치도매들과는 한동안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넘어오는 줄기를 몇 번 반복해서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쪽으로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최근 유튜브에서 식물의 기억에 관한 연구 영상을 봤는데 식물에도 동물의 신경 전달과 비슷한 신호 전달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노치도매들도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걸까요? 호경수초도 이제 첫 트리밍을 해줄 건데요. 저는 첫 트리밍은 꽤 과감하게 잘라주는 편입니다. 처음에 낮게 잘라야 여기서 새로운 가지가 갈라지고요. 이후에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르면 밑에서부터 촘촘하게 수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잘라낸 수초도 버리지 않고 사이사이에 다시 심어주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줄기로 자랍니다. 잘렸던 줄기가 두 갈래로 나뉜다고 계산하면 새로 심은 줄기까지 합쳐서 한 촉이 세 촉이 되는 셈이죠. 처음에 수초 10촉을 심었다면 이론적으로는 3번만 트리밍해도 최소 270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수초는 몇 번만 트리밍해도 금방 숲처럼 빽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손이 떨리는 건 수전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한 50번쯤 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노치도매도 주기적인 트리밍이 필요한데요. 너무 오래 방치하면 위쪽 잎이 빛을 가리면서 아래쪽 잎은 점점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초왕은 심는 것보다 자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리밍을 해주면 새로 나온 잎은 상태도 좋고 색도 더 선명해집니다. 트리밍은 단순히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수초를 계속 젊고 예쁜 상태로 유지하는 과정이에요. 트리밍하고 떠다니는 수초 조각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건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두면 썩으면서 물을 더럽힐 수 있거든요. 수초는 점점 어항을 가득 메우고 어느새 이 작은 어항도 하나의 초록빛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선을 넘던 노치도매들도 이제는 돌 쪽으로 넘어오는 줄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모스 사이로 깊게 파고들어 있어서 이 가느다란 뿌리 하나가 모스를 통째로 같이 뜯어낼 수도 있거든요. 호경수초도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하면서 트리밍 해줍니다. 앞쪽은 낮게 자르고 뒤로 갈수록 길게 남기면서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닥재가 드러나 있는 곳은 트리밍한 수초를 다시 심어서 빈 공간을 메꿔줍니다. 그런데 어항 수면에 유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막은 열대어 사료나 유기물에서 나온 성분이 수면에 모이면서 생기는데요. 그대로 두면 공기와의 가스 교환을 방해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거리식여과기에도 유막 제거 기능은 있지만 작은 물고기나 새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여과기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이 제품은 어항 옆에 설치하는 미니 외부 여과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입출 수구도 내부에 오염이 보이지 않아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지요. 여과제도 넉넉히 들어가고 무소음에 가까울 만큼 조용합니다. 유막 제거기가 출수구 쪽에 있으면 작은 물고기나 새우가 들어가도 그대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처음 작동할 때는 유막 제거기가 수면에 맞도록 높이를 한번 조절해줘야 돼요. 유막은 금세 사라지고 수면도 다시 깨끗해졌네요. 여과기까지 바꾸고 나니 이제 제가 손댈 건 끝났습니다. 80일 전 이 장식 하나로 시작했던 어항은 비료나 그 어떤 첨가제도 없이 조명과 이산화탄소만으로 이렇게 풍성한 숲이 되었습니다. 수초어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특별한 기술보다 꾸준히 지켜보고 관리해주는 것이니까요.